제2단원 명제 개념일기 시작합니다. 먼저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국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란 변수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것을 조건이라고 말하죠. 진리집합, 전체집합 유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자, 명제 P의 부정입니다. 명제 P의 부정, 명제 not P로 나타냅니다.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명제와 명제의 부정은 참과 거짓이 반대입니다. 즉, x는 3보다 작다. 이것이 참이라면 이건 당연히 거짓이 되죠. 그 부정은. 또는 반대로 조건,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부정은 참이 됩니다. 어떤 명제의 부정이 참과 거짓이 반대가 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다음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고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죠. 자, 진리집합 PQ와 명제 PQ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이와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됩니다. 또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대우 명제 PQ에 대하여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그것을 대우라 말합니다. 자, 귀류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을 이끌어내어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을 부정한다. 목표는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참임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증명하기에는 어렵고 까다로워서 새로운 증명법을 개발을 했고요. 인류 역사상 귀류법의 발견과 적용은 인류 역사 중 논리학이나 수학의 발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합니다. 자, 귀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참임 명제인가요? 맞습니다. 참임 명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참임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자, 무리수란 무엇이죠? 무리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몹시 까다롭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귀류법을 사용합니다. 자, 귀류법, 즉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 즉 루트 2가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모순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즉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임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로 귀류법입니다. 자,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를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n분의 n, 유리수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수죠.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자,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고요. 정리하면요. n제곱은
2m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n은 2m 제곱. 이와 같은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n 제곱은 짝수이다. 따라서 n 제곱은 짝수이다. 왜요? 2가 곱해졌으니까. 자연수 m을 제곱하고 2를 곱했습니다. n 제곱은 짝수죠. n 제곱이 짝수면요, n도 짝수입니다. 맞나요? 자, 이제는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k라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니은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되죠? 2k의 제곱이 2m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m 제곱은 2k 제곱이라고 쓰여집니다.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따라서 m 제곱은 짝수이다. 따라서 m도 짝수이다. 어떻습니까? 모순 되나요? 무엇의 모순이죠? n도 짝수이다. m도 짝수이다. m 짝수, m도 짝수. 짝수라면 서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소인 자연수. m과 n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죠.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자,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증명, 루트 2는 무리수이답니다. 자, 이것은 옛날에 본고사 시절에, 수능이 아닌 본고사 시절에 서울대학교 본고사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출제 이후로 규류법의 증명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명제가 되었죠. 어떤가요? 다음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을 기호로 이것과 같이 나타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말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문장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갈충올필. 자, 갈 때는 가면 충분 조건이고 올 때 오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 P이면 Q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성립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죠. P는 Q이기 위한, 주어는 누구죠? P입니다. P가 주어예요. P는 Q이기 위한 갑니다. 따라서 충분 조건이죠. 자, 그런데요, Q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Q 입장에서 보면, 자,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하고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Q는 P이기 위한, 이때는요, Q가 주어가 되죠. 따라서 Q의 입장에서는요, 옵니다. 오니까 필요 조건이죠. 자, 이처럼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주어로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란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 말하고, 그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각각의 절대값의 합은 합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크거나 같다. 루트 AB. 보통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많이 쓰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A와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A, B, X, Y가 실수일 때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다음은 2018년 8월 30일 대법원에서 이기택 대법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제로 한 공개 변론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 발언이죠.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명제를 공부해야 하고 논리가 왜 중요하며 귀류법과 같은 증명법, 즉 자신의 논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동의합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기에는 군데군데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종교활동의 목표, 핵심적인 종교활동의 목표가 선교,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 신자 수를 늘리고요. 그것이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군에 가는 국민이 없어진다. 그리고 군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외적의 침략을 받고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와 같은 논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리의 과정에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으로 맡겨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난도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4점짜리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직은 조금 쉽지 않겠지만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조건 PQR이 있습니다. 조건 P는요,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고요, not P, 부정이죠? 그러면 절대값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되겠죠. Q는요, X가 3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not Q를 구해보면요, X는 A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와 같이 되겠죠. R은요, X는 B보다 크다. 자, 문제에서 물은 거는요, not P는 Q이기 위한,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물었고요. 충분 조건이다. 따라서 갈충 요게 되고 요거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요,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Q는 R이기 위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올필 이것이 성립하고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곱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따라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not P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2. 이것은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죠. 얘를 진리집합 P라고 나타내면요. 이것이 P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Q에 포함되기를 원하죠. Q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를 볼까요? A에서 3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A에서 3까지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A, Q. 따라서 어떻습니까? A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관계.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not Q와 R을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not Q는요, A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이 not Q, 즉 Q의 여집합입니다. Q의 여집합이에요. 자, 이때 R 포함관계는 어떻죠? Q의 여집합이 R 포함해야 합니다. 진리집합 R을 포함해야죠. 그러면 R은 B보다 크다. B보다 크다. R이 포함돼야죠. B가 어디?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R. 포함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B가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안 되죠. B는 3보다 커야 되고요.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포함관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즉 B가 3이어도 포함관계는 여전히 성립하죠. 따라서 A의 최대값 마이너스 2, B의 최소값 3,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단원 명제 개념 열기 마칩니다.